안녕하세요, 전마우입니다. 엑셀 매크로에서 엑셀 파일과 시트를 여러 개의 파일과 여러 개의 시트를 번갈아 가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이전에 만들었던 다른 여러 가지 잔머리 파일들에서 여러 번 사용됐던 것이긴 한데요. VBA에서 다루는 그 엑셀 파일과 시트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하나를 띄워놓고요. 이렇게 시트를 여러 개를 좀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매크로를 쓰기 위해서는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메뉴에 개발 도구가 추가되어 있으면은 여기 매크로 보안으로 와서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설정을 해 두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매크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매크로 파일을 사용하는 데 좋습니다. 매크로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에 모듈 이렇게 하면 매크로를 넣을 수 있는 이 창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VBA에서 엑셀 파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파일 하나하나를 워크북이라는 개체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파일 안에 엑셀 안에 있는 요 시트 하나하나는 워크시트라는 개체로 인식을 합니다. 먼저 워크시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에서 무엇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브 펑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브 펑션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워크 에리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시트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엑셀에서 인식하는 시트라는 개체를 쓰면은 요 시트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체를 하나의 개체로 선언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팀에 테스트 시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시트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시트라는 개체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워크시트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워크시트에 대한 변수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만들어진 예시에서 봤을 때 시트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시트를 모두 번갈아 가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앞서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반복문, 그 중에서도 for each in문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each t-sheet라고 방금 선언한 그 워크시트를 사용을 하는데 in sheets라고 하면은 현재 열려있는 액티브 되어 있는 이 엑셀 파일의 모든 시트에 대한 개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각 시트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해라 라는 것이 이 명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next t-sheet라고 하면 이 사이에 어떤 명령을 넣으면 해당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시트에서 예를 들자면 A1번 요 칸에 테스트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다, 그렇게 명령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이 각각의 시트에 대해서 t-sheet range로 해서 칸을 고르고요. 칸은 A1번 칸, 첫 번째 칸을 고르고 거기에 있는 value2 값을 테스트라는 값으로 넣겠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시트에 대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명령어를 차례대로 수행을 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F8을 눌러서 한 줄씩 실행을 해보면요, 시트 하나 들어가서 테스트란 값을 먼저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시트 3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첫 번째 시트에 테스트란 값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현재는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F8 해서 두 번째 실행을 하면 두 번째 시트와 첫 번째 시트까지는 테스트란 값이 들어갔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직 비어있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F5를 눌러서 그 뒤에 명령어를 한꺼번에 실행을 하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시트에 대해서 첫 번째 칸에 테스트라는 값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엑셀 파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일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다루기 위해서 서브 펑션 하나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workbook test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D 드라이브의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예전에 만들었던 다트에 대한 엑셀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을 여는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요, workbook이라는 개체의 명령어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workbook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 변수는 워크북이라는 형태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set my workbook은 equal workbook의 books의 open으로 하면 파일 경로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은 거기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형태로 되면서 my workbook에 이 값을 지정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폴더 경로까지 정확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D 드라이브의 테스트 요거 그대로 넣어놓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하나 더, 파일 이름 F2에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갈로 닫고 이렇게만 해주고요. 이 워크북 테스트를 바로 실행을 시키면 파일을 바로 이렇게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이 파일 닫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파일을 다루게 될 때는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어떤 특정 폴더에다 값을 넣어놓고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다 열어서 어떤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쭉 닫는 뭐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do while 문과 di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는데 폴더 네임 그리고 파일 네임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이 스트링으로 선언을 했을 경우에 폴더 네임을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넣어놓고요. 파일 네임은 dir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폴드 네임에다가 덧붙여서 and 역슬래시 한번 하고 asta.xl asta라고 하면 확장자명의 xl로 시작하는 확장자명에 대한 파일을 모두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이 dir이라는 명령어는 해당하는 폴더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파일을 하나씩 불러오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dir 요 하나만 하면은 하나의 파일 이름만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dir 해서 갈로 요렇게만 추가를 해주면 파일 네임을 다시 하네요. 파일 네임에 dir 이렇게 갈로를 한번 해주면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 네 번째 파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 해당 폴더에서 모든 파일 이름을 한 번씩 다 읽어볼 때까지 위에 있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을 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dir 갈로에 되어 있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값은 아무것도 없는 값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do while를 쓰되 파일 네임이 처음에 갔을 때는 분명히 넣을 값이 아니라 어떤 파일 이름 값이 갈 건데 나중에 모든 파일을 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값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파일 네임이 아무것도 없는 값이 아닌 한에서는 요 밑에 있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라 이렇게 해주면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읽어드리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 set my workbook이라고 했던 요 내용을 이 위치에다가 붙여넣고 반복문으로 계속 파일 이름을 하나씩 불러오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처음에 있는 여기까지가 폴더 이름이기 때문에 폴더 네임 그 다음에는 역슬래시 하나만 들어가고요. and 파일 네임이 들어가면 되니까 파일 네임 요렇게만 해주고 이대로 실행을 하면 이 폴더에 있는 이 4개의 파일 여기서 4개가 있지만 만약에 파일이 더 있으면은 여기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오픈하는 동작만 여기서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당 폴더에 있는 이 4개의 파일이 모두 오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4개의 파일을 일단 다 닫고요. 여기에다가 한 줄만 더 좀 추가를 해보면 해당하는 파일을 열었다가 모두 닫는 것을 넣고요. my workbook을 close 하고 클로즈 하기 전에 my workbook을 save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어서 어떤 동작을 했다라는 것을 봐야 되니 이 부분은 my workbook의 sheets 여기서 숫자를 넣으면 첫 번째 시트라는 걸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트의 range 예를 들어서 한 h 첫 번째 칸에다가 값을 적어 넣는데 요것도 암표로 해줘. h 첫 번째 칸에다가 value 2 요것에다가 test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요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걸 한번 실행을 하면 모든 파일을 연 다음에 첫 번째 시트의 h1이라는 t가 빠졌네요. t sheets h1이라는 위치에다가 테스트라는 값을 집어넣고 저장하고 닫는 이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만들어진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요. 아까와 다르게 이제 파일이 열렸다가 닫혔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작이 완료된 다음에 이 엑셀에서 보면 다른 파일이 더 떠 있는 것은 없고 다른 파일을 열어서 보면 h 첫 번째 칸의 값이 테스트라는 값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에서도 이렇게 h1이라는 값이 테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모든 파일을 열어서 어떤 동작을 반복하게 될 때는 이 폴더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한 상황에서 dir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이 while문을 사용을 하면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 값을 하나하나 불러오면서 내가 원하는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VBA에서 엑셀 파일 그리고 또 시트를 번갈아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에서의 시트를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어떤 반복 동작을 할 때 또는 어떤 폴더에 있는 엑셀 파일을 하나하나 열면서 어떤 동작을 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복문의 구조, 그리고 엑셀에서 인식하는 개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전에 만들었던 다른 매크로 문서들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찾아봐 보셨던 분들은 이전에 이미 익히셨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VBA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다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